우리 시어머니? 돈만 빨아먹고 버리면 돼. 조용한 거실. 오후의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63세 정심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합니다. 화가 난 것도 슬픈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담담할 뿐입니다.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스피커에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며느리 주희의 목소리입니다. 언니, 나 진짜 말이야. 우리 시엄마 그냥 빨대 꽂고 빨아먹으면 돼. 집도 있고 상가 건물도 있다며? 돈만 빨아먹고 나중에 버리면 되지 뭐. 크크크. 녹음 속에서 여러 명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하는 말입니다. 거침없이 자연스럽게. 정심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번 들은 녹음입니다. 처음 들었을 때의 충격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차갑게 식은 마음뿐입니다. 녹음이 계속됩니다. 진짜 시엄마가 뭐 대단한 줄 아나 봐. 촌스럽게 반찬 싸들고 오고 전화 맨날 하고. 귀찮아 죽겠어. 근데 진명이 넘기고 나면 나 이혼할 거야. 진짜로. 정심은 녹음기를 끕니다. 거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쉽니다. 그래, 끝까지 다 들었다. 이제 알겠어. 네가 어떤 아이인지. 정심은 눈을 뜹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습니다. 대신 결단이 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결단. 이걸로 정리하면 되겠네. 정심은 녹음기를 서랍에 넣습니다. 그 서랍 안에는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서류들, 사진들, 증거들. 3개월 동안 모은 것들입니다.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밝힐 증거들. 정심은 서랍을 닫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갑니다. 밖을 봅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입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놉니다. 평화로운 일상입니다. 참교육이란 건 소리 지르는 게 아니야. 진실을 보여주는 거지. 그래, 보여줘야겠어. 네가 누구인지, 네가 뭘 했는지. 정심은 미소를 짓습니다. 슬픈 미소입니다. 1년 전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예쁜 며느리가 생겼다고 딸처럼 아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아가야, 미안하지만 이제는 끝이야. 내 가면을 벗겨줄 시간이야.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거실에 그림자가 길게 들이웁니다. 정심은 그 그림자 속에 서 있습니다. 조용히 담담하게.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이것은 복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참교육의 이야기입니다. 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가르쳐주는 마지막 인생 수업. 사람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을. 녹음기 속 목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빨대 꽂고 빨아먹으면 돼.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빨대를 꽂은 것은 자신이 아니라 운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빨대는 이제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영상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2023년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정심은 무거운 보냉백을 들고 아들 부부의 집 문 앞에 섭니다. 가방 안에는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가득합니다. 잡채, 갈비찜, 된장찌개, 무생채. 며느리 주희가 좋아한다고 했던 음식들입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립니다. 주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납니다. 28살. 긴 생머리, 깔끔한 화장, 집에서 입기에는 너무 예쁜 원피스.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연락하시지 그러셨어요. 목소리는 달콤합니다. 마치 정말 반가운 것처럼. 정심은 미소로 답합니다. 아가, 지난번에 잡채 좋아한다고 했잖니. 오늘 시간 나길래 좀 만들어봤어. 어머님, 이런 거 안 가져오셔도 되는데요. 번거로우시잖아요. 주인은 보냉백을 받아듭니다. 무겁습니다. 얼마나 많이 담았는지. 주인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합니다. 들어오실래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 바쁠 텐데. 도연이는 출근했고, 네, 아침 일찍 나갔어요. 두 사람은 현관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눕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 주인은 완벽한 며느리입니다. 공손하고 친절하고 웃음이 많습니다. 그럼 나는 갈게. 반찬 맛있게 먹어. 네, 어머님. 감사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정심이 돌아섭니다.
주인은 문이 닫힐 때까지 손을 흔듭니다. 그리고 문이 완전히 닫히는 순간 표정이 확 굳습니다. 미소가 사라집니다. 눈빛이 차가워집니다. 또 왔네. 귀찮아 죽겠네 진짜. 주인은 보냉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무거운 것처럼 툭 던지듯이 안에 든 반찬들이 덜컹거립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정심. 그녀는 핸드폰을 꺼냅니다. 앱을 하나 엽니다. CCTV 모니터링 앱입니다. 화면에는 아들 집 현관이 보입니다. 지난달 며느리 생일 선물로 설치해준 스마트 초인종입니다. 보안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정심은 화면을 봅니다. 주희가 보냉백을 바닥에 던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리는 입 모양. 저런 애였구나. 정심은 핸드폰을 끕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 한 달 전부터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확신이 되었을 뿐입니다. 주인은 거실로 들어갑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냅니다.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시엄마 또 와서 반찬 싸들고 감 크크 귀찮아 죽겠음. 답장이 옵니다. 그래도 공짜 반찬인데 크크. 촌스러워서 못 먹겠어. 차라리 배달시켜 먹는 게 나음. 주인은 일어나 부엌으로 갑니다. 보냉백을 열어 반찬들을 꺼냅니다. 잡채, 갈비찜, 된장찌개 모두 정성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주인은 하나하나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코를 찡그립니다. 이게 뭐야, 간장 냄새 너무 센 거 아냐? 잡채통을 엽니다.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아직 따뜻합니다. 아마 몇 시간 전에 만들었을 것입니다. 주인은 젓가락으로 하나 집어 먹어봅니다. 맛있습니다. 사실 맛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네. 주인은 반찬통들을 다시 덮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쓰레기통으로 가져갑니다. 망설임 없이 버립니다. 잡채도 갈비찜도 된장찌개도 모두 쓰레기 봉투에 들어갑니다. 어차피 남편도 배달 음식 좋아하는데 뭐. 현관 CCTV는 이 장면을 보지 못합니다. 각도가 안 됩니다. 하지만 정심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가져다 준 반찬들을 며느리가 하나도 먹지 않았다는 것을 아들 도연에게 물어봤습니다. 도연아, 지난번에 준 미역국 어땠니? 미역국요? 전 못 먹어봤는데요. 그때 정심은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반찬을 버리고 있다는 것을. 쓰레기통 뚜껑을 닫으며 주인은 중얼거립니다. 촌스러운 반찬이나 들고 와서는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안간힘 쓰는 거 다 티나. 주인은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눕습니다. 핸드폰으로 배달 앱을 엽니다. 오늘 점심은 스시를 시킬까 파스타를 시킬까 고민합니다. 시어머니가 정성껏 만든 반찬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지 5분도 안 된 시점입니다. 파스타 먹어야지. 크림 파스타. 주문 버튼을 누릅니다. 25,000원입니다. 남편 카드로 결제합니다. 주인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죄책감도 없습니다. 당연한 일상입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밝고 따뜻한 봄날입니다. 하지만 이 집안은 어딘가 차갑습니다. 일주일 후 정심은 다시 아들 집을 찾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입니다. 그냥 얼굴이나 보러 왔다고 전화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릅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정심은 다시 누릅니다. 그제야 문이 열립니다. 주희가 나타납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화장기 없는 얼굴입니다. 평소와 다릅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약합니다.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아가 무슨 일 있니? 안색이 안 좋은데.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어제부터 열도 나고. 주인은 이마에 손을 댑니다. 아픈 척입니다. 정심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 그럼 병원은 갔니? 아니요, 그냥 집에서 쉬려고요. 약은 먹었고? 네, 먹었어요. 정심은 며느리를 자세히 봅니다. 진짜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자신을 들여보내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더 얘기 말고 쉬어. 내가 갈게. 죄송해요, 어머님. 몸이 안 좋아서. 아니야, 괜찮아. 푹 쉬고 나중에 보자. 정심은 돌아섭니다. 주인은 문을 닫습니다. 정심은 복도를 천천히 걷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타지 않습니다. 그냥 서 있습니다. 잠시 후 주희의 집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전화 통화하는 소리입니다. 목소리가 밝습니다.
아까와 전혀 다릅니다. 정심은 조용히 며느리 집 쪽으로 다가갑니다. 문 앞에 섭니다. 귀를 기울입니다. 아나 지금 시엄마 또 왔어. 진짜 지겨워 죽겠어. 주희의 목소리입니다. 전혀 아픈 사람 같지 않습니다. 응, 아픈 척했지 뭐. 안 그러면 계속 있잖아. 나 오늘 친구들이랑 점심 먹기로 했거든. 방해받기 싫어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상대방이 뭔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 맞아. 시엄마들은 원래 그래. 며느리 감시하려고 맨날 오잖아. 진짜 프라이버시도 없고. 정심은 문 앞에 서서 모든 대화를 듣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듣습니다. 그래, 나 이따 2시에 강남역에서 보자. 응응, 그때 봐. 전화가 끊깁니다. 집안이 조용해집니다. 정심은 그제야 엘리베이터로 갑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심은 생각합니다. 아가야, 다 듣고 있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메모장을 엽니다. 그리고 씁니다. 3월 15일 아픈 척하며 방문 거부. 실제로는 친구 만남 약속 있었음. 기록합니다. 차곡차곡 언젠가 필요할 증거들을. 한 달 후 4월 봄비가 내리는 주말입니다. 정심은 아들 부부와 함께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도연이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셋이서 밥 한번 먹어요. 고급 한정식집입니다.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곳입니다. 세 사람이 룸에 앉습니다. 정심, 도연, 주희. 음식이 나옵니다. 전체 생선에 찜, 구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차려집니다. 주희는 사진을 찍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것입니다. 어머님, 오늘 맛있는 데 데려와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야, 우리 자주 이렇게 만나야지. 도연이 웃으며 말합니다. 엄마, 주희랑 나 요즘 애 가질 생각하고 있어요. 정심은 놀랍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정말? 그거 좋은 생각이다. 네, 그래서 그러는데요. 주희가 끼어듭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가 상의할 게 있어요. 뭔데? 주희는 도연을 보고 도연은 주희를 봅니다. 뭔가 미리 짠 듯합니다. 어머님, 집 있으시잖아요? 강남에 있는 그 아파트요. 정심의 집입니다. 34평. 강남 한복판. 시세로 20억은 넘습니다. 응, 알지. 우리 애 생기면요. 그 집 좀 물려주시면 안 될까요? 정심은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주희를 봅니다. 주희는 태연합니다. 마치 당연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나중에요. 어머님 살아계실 동안은 어머님이 쓰시고 나중에 저희한테 주시면 되죠. 도연이 거듭니다. 엄마, 주희 말이 그게 아니라 그냥 명의만 미리 이전하면 세금도 절약되고 그래서. 정심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봅니다. 아들과 며느리.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를 합니다. 정심은 미소를 짓습니다. 부드러운 미소입니다. 아가야, 재산 얘기는 가족끼리 천천히 하자. 오늘은 맛있는 거나 먹자. 하지만 어머님, 주희야. 정심의 목소리가 살짝 낮아집니다. 천천히 하자. 서두를 일 아니잖니. 주희는 입을 다뭅니다. 하지만 눈빛은 불만스럽습니다. 정심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습니다. 식사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해집니다. 주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연만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심. 그녀는 일기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씁니다. 4월 20일 첫 재산 요구. 결혼 1년 만에 20억 아파트 명의 이전 요청. 시작됐구나. 며칠 후 정심은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습니다. 엄마, 나 지금 괜찮아? 응, 괜찮지. 무슨 일이야? 그게 주희가 좀 속상해하는 것 같아서요. 왜? 지난번에 집 이야기했잖아요. 엄마가 좀 차갑게 대하신 것 같아서. 정심은 한숨을 쉽니다. 도연아, 엄마가 차갑게 대한 게 아니라 신중하게 생각하자고 한 거야. 그래도 주희가 상처받았대요. 자기를 믿지 못하는 것 같다고. 도연아. 네? 엄마 말 잘 들어.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를 하는 게 정상이니? 하지만 엄마, 요즘은 다들 그래요. 미리 정리하는 게 낫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고. 엄마가 너무 오버하니까 주희가 부담되잖아요. 오버? 그 단어가 정심의 가슴을 찌릅니다. 자신이 오바를 한다고? 며느리를 위해 반찬을 만들고 방문하고 신경 쓰는 게 오바입니까? 그래, 알겠다.
정심의 목소리가 차가워집니다. 도연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엄마, 그냥 우리 좀 이해해 주세요. 주희도 엄마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좀 불편한 거죠. 응, 알았어. 엄마가 조심할게. 감사해요, 엄마. 사랑해요. 전화가 끊깁니다. 정심은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참, 부부 사이 건드리고 싶진 않은데, 하지만 정심은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이미 며느리 편입니다.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아들은 아내를 선택했습니다.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픕니다. 정심은 일어나 서재로 갑니다.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에는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라고 쓰여 있습니다. 정심은 그 파일을 꺼내 메모를 추가합니다. 4월 25일 도연 며느리 편 만듦. 나를 오버한다고 표현. 둘 사이 더 깊어짐. 파일을 다시 넣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둘 다 아직 모른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밤이 깊어갑니다. 정심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맴돕니다. 빨대 꼭꼭 빨아먹으면 돼. 정심은 눈을 감습니다. 참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5월 초, 정심은 집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오후 3시, 조용한 시간입니다. 그때 핸드폰 알림이 울립니다. CCTV 앱입니다. 아들 집 현관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는 알림입니다. 정심은 앱을 엽니다. 화면에 주희가 보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는 중입니다. 혼자입니다. 도연은 회사에 있을 시간입니다. 정심은 화면을 끄려다가 멈춥니다. 주희가 뭔가 이상합니다. 표정이 밝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전화 통화 중인 것 같습니다. 정심은 스마트 초인종의 다른 기능을 켭니다. 오디오 기능입니다. 원래는 방문자와 대화하기 위한 기능이지만 현관 안쪽 소리도 어느 정도 들립니다. 주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언니 진짜 말이야. 우리 시엄마? 크크크 그냥 돈만 있으면 되지. 정심은 볼륨을 높입니다. 주희가 거실로 들어가면서 계속 말합니다. 아니 진짜 우습잖아. 반찬 싸들고 오면서 착한 시엄마 코스프레 하는 거. 나 그거 다 버려. 솔직히 맛도 없어. 상대방이 뭔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희가 웃습니다. 맞아 맞아. 얼마나 버티겠어. 늙으면 다 약해지잖아. 지금 63살인데 한 10년 15년? 그때까지만 잘 보이면 되는 거지. 정심의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듣습니다. 집도 있고 강남에 상가 건물도 있대. 나 처음에 도연이 만날 때 몰랐거든. 나중에 알고 나서 완전 대박 터진 거야. 크크크. 그러니까 지금은 참는 거야. 좀 귀찮아도 참아야지. 나중에 다 내 거 되면 그때 편하게 살면 되지. 주희는 소파에 앉습니다. 편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계속 수다를 떱니다. 아, 그리고 있잖아. 시엄마가 나한테 애 낳으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나 당분간 안 낳을 거야. 일단 집 명의부터 받아야지. 애 낳으면 협상력 떨어지잖아. 정심은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들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햇살이 들어오지만 춥습니다. 가슴이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심은 울지 않습니다. 화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노트북을 꺼내 오디오 파일을 저장합니다. 이건 그냥 버릇이 아니라 본성이구나. 파일 이름을 짓습니다. 2023만 505 통화 녹음. 증거 폴더에 저장합니다. 일주일 후 정심은 또 아들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엄마, 주희가 엄마한테 부탁드릴 게 있대요. 뭔데? 그게 엄마 방 말이에요. 정심의 집은 3개의 방이 있습니다. 안방, 작은 방, 그리고 서재로 쓰는 방. 정심은 안방을 씁니다. 방이 왜? 주희가 짐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요. 엄마 집 작은 방 하나 비워주시면 안 될까요? 거기에 짐 좀 보관하려고요. 정심은 어이가 없습니다. 자기 집도 있으면서 시어머니 집을 창고로 쓰겠다는 것입니까? 주희 집은? 주인의 집은 좁아서요. 그리고 엄마 집이 우리 집이랑 가까우니까. 도연아, 그 방은 엄마가 운동기구 놓고 쓰는 방이야. 엄마, 운동은 밖에서 해도 되잖아요. 주희가 정말 곤란해해요. 정심은 한숨을 쉽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정심은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작은 방부터 시작해서 점점 영역을 넓혀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정심을 집에서 내보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며칠 후 주희가 정심의 집에 옵니다. 큰 박스들을 들고 옵니다. 도연이 차로 실어다 줬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큰 도움이에요. 주희는 밝게 웃습니다. 정심은 작은 방문을 엽니다. 주희가 박스를 들고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박스가 계속 쌓입니다. 이게 다야? 아니요, 다음 주에 조금 더 가져올게요. 정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봅니다. 자신의 집이 조금씩 침범당하는 것을. 주희가 돌아간 후 정심은 작은 방에 들어갑니다. 박스들을 봅니다. 하나를 열어봅니다. 옷, 가방, 신발, 명품들입니다. 샤넬 가방, 구찌 신발, 에르메스 벨트. 이런 걸 살 돈은 있으면서 보관할 집은 없다는 거야? 정심은 박스를 다시 닫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옵니다. 일기장에 씁니다. 5월 15일 작은 방 점령당함. 명품으로 가득한 박스들. 돈은 어디서 났을까? 한 달 후 6월 정심은 또 아들 부부와 만납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직접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집에서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가 요리 배웠거든요. 정심은 의외입니다. 주희가 먼저 연락한 것도 요리를 한다는 것도. 하지만 거절하지 않습니다. 궁금합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주희의 집에 갑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파스타, 샐러드, 스테이크. 잘 차려진 것 같지만 정심의 눈에는 배달 음식처럼 보입니다. 접시에 담았을 뿐. 어머님 앉으세요. 제가 만든 거예요. 세 사람이 앉습니다. 식사를 시작합니다. 분위기는 좋습니다. 주희가 열심히 분위기를 띄웁니다. 식사 중간쯤 주희가 화제를 꺼냅니다. 어머님,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초대했어요. 뭔데? 진명의 이야기요. 다시 시작입니다. 정심은 포크를 내려놓습니다. 도연 오빠 이름으로 진명에 돌리면요. 세금도 절약되고 우리도 안정되잖아요. 안정? 네. 저희가 애 낳고 키우려면 안정적인 기반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저희 집은 전세고 언젠가는 집을 사야 하는데 어머님 집을 미리 받으면 그 걱정이 없어지잖아요. 도연이 거듭니다. 엄마, 법적으로 엄마 명의로 남아있으면 나중에 상속세가 엄청나요. 지금 증여하면 훨씬 절세가 돼요. 정심은 두 사람을 봅니다. 준비된 말들입니다. 세금, 절약, 안정. 그럴듯한 이유들을 늘어놓습니다. 아가들아, 정심이 부드럽게 말합니다. 재산 얘기는 가족끼리 천천히 하자고 했잖니. 왜 이렇게 서두르니? 서두르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주희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집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지금 어머님 도움이 필요해요. 집값은 계속 오르고 우리 또래들은 다 부모님 도움받아서 집 사는데 저희만 아무것도 없어요. 주희야, 도연이 직장 다니잖니. 그걸로는 부족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빡센데요. 정심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가야, 엄마가 지금 그 집에서 살고 있어. 명의를 넘기면 엄마는 어디서 사니? 어머님은 계속 거기 사시면 되죠. 그냥 명의만 바꾸는 거예요. 명의만? 네. 정심은 웃습니다. 쓴 웃음입니다. 명의만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 아이들은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 어머님. 주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정심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습니다. 주희야, 천천히 하자. 서두를 일 아니야. 식사 분위기는 급격히 차가워집니다. 주희는 더 이상 웃지 않습니다. 도연도 난처한 표정입니다. 정심은 일찍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노트했습니다. 6월 20일 진명의 이전 본격 압박, 세금 절약을 명분으로. 거절하자 며느리 태도 급변. 며칠 후 정심의 집에 택배가 옵니다. 하지만 정심이 주문한 게 아닙니다. 받는 사람 이름이 이주희입니다. 정심의 주소로 온 것입니다. 정심은 주희에게 전화합니다. 아가, 너한테 택배 왔는데 엄마 집으로 왔네. 아, 그거요? 제가 받을게요. 나중에 갈게요. 하지만 주희는 오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정심은 택배를 거실에 놔둡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택배가 하나가 아닙니다. 계속 옵니다.
모두 주의 앞으로. 모두 정심의 주소로. 정심은 택배 상자를 봅니다. 발신자를 확인합니다. 은행입니다. 여러 은행에서 온 것들입니다. 하나를 열어봅니다. 미납 고지서입니다. 신용카드 대금 미납.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580만 원. 정심은 다른 택배도 엽니다. 또 미납 고지서입니다. 이번에는 대출 상환 독촉입니다. 금액은 3,200만 원. 정심은 모든 택배를 엽니다. 총 5개의 은행에서 온 고지서들입니다. 합계 금액을 계산합니다. 약 8,500만 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많은 빚이 있었습니다. 정심은 고지서들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봉투에 넣습니다. 주희에게 전화합니다. 아가 택배 언제 가져갈 거니? 아, 죄송해요. 요즘 바빠서요. 다음 주에 갈게요. 주희의 목소리는 밝습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심은 알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빚에 쪼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집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정심은 노트했습니다. 6월 28일 며느리 빚 발견. 총 8,500만 원 추정. 미납 고지서 다수. 이게 진짜 이유였구나. 7월 초. 무더운 여름입니다. 정심은 백화점에 갑니다. 도연의 생일 선물을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주희를 봅니다. 주희는 친구들과 함께 있습니다.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정심은 다가가려다가 멈춥니다. 주희가 자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정심은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 앉습니다. 주희 일행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들의 대화가 들립니다. 야, 너 시어머니는 어때? 주희의 친구가 묻습니다. 아, 우리 시엄마? 주희가 코웃음을 칩니다. 냄새난다니까. 진짜 할머니 냄새나. 같이 있으면 나까지 냄새 뵐 것 같아. 친구들이 웃습니다. 옷도 촌스럽고. 저번에 같이 나갔는데 완전 창피했어.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 있지. 그래도 돈은 있잖아. 그러니까. 돈만 아니면 안 볼 건데. 정심은 앉아서 듣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끝까지 듣습니다. 근데 언제 집 받을 거야? 아, 그게 시엄마가 자꾸 미루더라. 짜증나. 빨리 받아야 하는데. 왜, 급해? 응. 사실 빚이 좀 있어서. 얼마나? 거의 억. 친구들이 놀랍니다. 헐, 어떻게 그렇게 많이?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그리고 주식도 좀 잃고. 도연이는 알아? 아니, 모르지. 알면 난리나. 그래서 시엄마 집 빨리 받아서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정심은 커피를 마십니다. 손이 떨리지만 마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주희는 정심을 끝까지 보지 못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심. 거울을 봅니다. 63세의 얼굴이 거기 있습니다. 주름이 있습니다. 나이든 얼굴입니다. 하지만 더럽지 않습니다. 냄새나지 않습니다. 촌스럽지도 않습니다. 그저 세월의 흔적이 있을 뿐입니다. 아가, 넌 지금 너 자신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야. 정심은 노트했습니다. 7월 3일 백화점에서 우연히 목격. 나를 외모비하 냄새난다는 표현 사용. 빚 1억 가까이. 집을 담보로 대출 계획 중. 도연은 모름. 이제 퍼즐이 완성되어 갑니다. 며느리의 진짜 모습. 빚에 쪼들려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선명해집니다. 정심은 서랍을 엽니다. 증거 파일이 두꺼워졌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고지서, 사본, 이기 모두 쌓여 있습니다.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됐다. 7월 말 정심은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습니다. 이주희라고 적힌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파일을 펼칩니다. 3개월 동안 모은 증거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습니다. 날짜별로, 카테고리별로 체계적으로. 첫 번째 섹션. 녹음 파일. USB가 하나 꽂혀 있습니다. 안에는 6개의 오디오 파일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과 통화하며 자신을 모욕한 녹음들. 빨대 꼭꼭 빨아먹으면 돼. 냄새난다. 돈만 있으면 돼. 모두 주희의 목소리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섹션. 재산 요구 기록. 날짜별로 정리된 메모들입니다. 4월 20일 첫 요구, 6월 20일 본격 압박, 그 사이사이 아들을 통한 간접 압박들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섹션. 금융 관련. 미납 고지서 사본들입니다. 정심이 사진으로 찍어둔 것들을 출력했습니다.
신용카드 5개사, 대출 3개 은행, 총액 8,500만 원. 모두 주의 명의입니다. 네 번째 섹션, 기타 증거, CCTV 캡처 사진들입니다. 주희가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장면, 아픈 척하다가 친구 만나러 나가는 장면, 명품 박스를 들고 오는 장면, 모두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습니다. 정심은 파일을 천천히 넘기며 확인합니다. 빠진 것은 없는지, 추가할 것은 없는지. 변호사 출신답게 꼼꼼합니다. 정심은 젊은 시절 법률 사무소를 운영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변호사였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법적 사고는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아가야, 너는 계산을 잘못한 거야. 나는 평생 회사를 운영해온 사람이란다. 정심은 마지막 페이지에 메모를 추가합니다. 결론, 이주희는 재산 목적으로 결혼한 것으로 추정. 사기 결혼 가능성 있음. 도연에게 빚 숨김. 시어머니 재산 노림. 인격 모독 다수. 파일을 닫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넣습니다. 잠금 장치가 있는 서랍입니다. 열쇠는 정심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야. 다음 날, 정심은 강남의 한 법률 사무소를 찾아갑니다. 예전 동료였던 변호사 김 변호사의 사무실입니다. 60대 중반 가족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정심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잘 지냈지?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눕니다. 김 변호사는 정심을 응접실로 안내합니다. 커피를 내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전화로는 자세히 안 말씀하셔서. 정심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냅니다. 두꺼운 파일. 김 변호사에게 건넵니다. 이거 좀 봐줘. 김 변호사는 파일을 펼칩니다. 첫 페이지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중간쯤 읽다가 정심을 봅니다. 이게 며느리분 이야기입니까? 그래. 김 변호사는 계속 읽습니다. 녹음 파일 목록을 보고 고지서 사본을 보고 시간순 기록을 봅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다 읽는데 20분이 걸립니다. 선배님, 김 변호사가 한숨을 쉽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사기 결혼 요소가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지? 네. 특히 재산 목적이 명확하고 배우자에게 빚을 숨긴 것, 그리고 시어머니를 기망한 정황들. 이 정도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정심은 커피를 마십니다. 김 변호사가 계속 말합니다. 녹음 파일은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녹음 당사자 동의 문제가 있지만 이 경우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처리하면 어떻게 되지? 고소하시면 사기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 받으면 징역형도 가능하고요. 민사로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정심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김 변호사가 묻습니다. 처리하시겠습니까? 정심은 잠시 침묵합니다. 창밖을 봅니다. 강남대로가 보입니다. 차들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걷습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아직은 아니야. 네? 아직은. 아이가 스스로 깨닫게 해야죠. 김 변호사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입니다. 정심이 설명합니다. 법으로 처벌하는 건 쉬워. 고소하면 끝이야. 근데 그게 진짜 교육일까? 하지만 선배님, 이 정도면. 나는 저 아이가 진짜로 뉘우치길 바라. 법 때문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걸 배우길 바라. 정심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참교육은 한 번에 끝내야 해. 법적 처벌은 마지막 카드야. 그 전에 저 아이한테 기회를 줘야지. 스스로 돌아볼 기회를.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심다운 판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보여줄 거야. 진실을. 저 아이가 한 일들을 거울처럼 비춰줄 거야. 그리고 선택하게 할 거야. 계속 그렇게 살 건지 아니면 바뀔 건지. 만약 안 바뀌면요? 정심은 미소를 짓습니다. 차가운 미소입니다. 그때는 이 파일을 쓰겠지. 법은 도망가지 않으니까. 김 변호사는 파일을 돌려줍니다. 정심은 받아서 가방에 넣습니다. 선배님 조심하세요. 며느리분이 알면 선수 칠 수도 있습니다. 걱정 마. 나도 30년 동안 법정에서 싸워온 사람이야. 이 정도는 다룰 수 있어. 정심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김 변호사와 악수합니다. 고마워. 필요하면 다시 연락할게. 네, 언제든지요. 법률 사무소를 나옵니다. 정심은 거리를 걷습니다. 7월의 더운 햇살 아래
하지만 정심의 마음은 차갑습니다. 냉정합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 초, 정심은 아들 부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저녁 식사 초대입니다. 주인은 의외라는 표정입니다. 정심이 먼저 연락한 것은 오랜만이니까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우리 오랜만에 같이 밥 먹자. 엄마가 해줄게. 도연은 좋아합니다. 와, 엄마 요리 오랜만이다. 주희야, 우리 엄마 요리 진짜 맛있어. 네, 가요. 저녁 7시. 도연과 주희가 정심의 집에 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음식 냄새가 납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정성껏 차려진 상입니다. 와, 엄마 대박. 도연이 감탄합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앉습니다. 식사를 시작합니다. 분위기는 좋습니다. 정심도 밝게 웃고 주희도 예의 바르게 행동합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정심이 말합니다. 아가들아, 식사 후에 차 마시면서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중요한 얘기. 우리 가족 얘기. 도연과 주희는 눈빛을 교환합니다. 혹시 진명의 이야기를 꺼내려는 걸까요? 설거지를 끝내고 세 사람은 거실로 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정심은 차를 내옵니다. 녹차입니다. 어머님,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주희가 묻습니다. 약간 긴장한 목소리입니다. 정심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리모컨을 집어듭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TV에 연결합니다. 엄마, 뭐 보여주실 거예요? 도연이 묻습니다. 정심은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노트북을 조작합니다. 파일 하나를 엽니다. TV 화면이 켜집니다. CCTV 영상입니다. 날짜가 표시됩니다. 2023년 3월 15일, 3달 전입니다. 화면에 주희의 집 현관이 보입니다. 정심이 반찬을 들고 방문하는 장면입니다. 주희가 문을 엽니다. 환하게 웃습니다. 어머님, 반찬을 받습니다. 정심과 잠깐 이야기를 나눕니다. 도연은 이상하다는 표정입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정심은 손가락을 입에 댑니다. 쉿, 계속 보라는 뜻입니다. 화면에서 정심이 떠납니다.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주희의 표정이 변합니다. 확 굳어집니다. 미소가 사라집니다. 또 왔네. 귀찮아 죽겠네, 진짜. 주희의 입 모양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소리는 없지만 입 모양으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어머님. 이게. 정심은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영상은 계속됩니다. 주희가 보냉백을 바닥에 던지듯 내려놓습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화면이 바뀝니다. 다른 날짜입니다. 이번에는 오디오가 있습니다. 주희가 친구와 통화하는 녹음입니다. 우리 시엄마, 그냥 빨대 꽂고 빨아먹으면 돼, 키읔키읔. 주희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웁니다. 도연의 눈이 커집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돈만 빨아먹고 나중에 버리면 되지 뭐. 녹음은 계속됩니다. 주희가 친구들과 정심을 모욕하는 내용들. 냄새난다, 촌스럽다, 돈만 있으면 돼. 주희는 일어서려 합니다. 어머님, 이건. 정심이 차갑게 말합니다. 앉아. 끝까지 봐. 목소리에 힘이 있습니다. 주희는 주저앉습니다. 영상은 계속됩니다. 백화점 카페에서 친구들과 수다 떠는 장면. 빚이 거의 시엄마 집 받아서 담보대출. 도연이는 몰라.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주희야, 빚이 뭐야? 억이라고? 주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마지막 영상. 주희가 정심의 작은 방에 명품 박스들을 들여놓는 장면. 샤넬, 구찌, 에르메스. 빚이 있다던 사람의 물건들. 영상이 끝납니다. 거실에 정적이 흐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정심이 TV를 끕니다. 두 사람을 봅니다. 도연은 충격에 빠져 있고 주희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정심은 천천히 말합니다. 목소리는 담담합니다. 화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습니다. 아가, 이게 내 진짜 모습이구나. 주희가 고개를 듭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어머님, 저는 말 안 해도 돼. 다 봤으니까. 정심은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하나 꺼내 놓습니다. 이건 내 미납 고지서들이야. 내 집으로 온 거. 총 8,500만 원. 도연이는 알고 있니? 도연이 주희를 봅니다. 주희야, 이게 뭐야? 빚이 있었어? 주희는 울기만 합니다. 대답하지 못합니다. 정심이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이건 너희 집 CCTV 영상이야. 내가 가져다 준 반찬들 버리는 거. 3달 동안 단 한 번도 안 먹었지? 주인은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이건 녹음이야. 네가 친구들한테 한 말들. 나를 빨대라고 한 것, 냄새난다고 한 것,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한 것. 다 여기 있어. 정심은 USB를 테이블에 놓습니다. 도연이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주희를 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심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너희 집에 가서 생각해봐. 우리 이 관계를 어떻게 할지. 어머님, 가. 오늘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도연과 주희는 일어섭니다. 주희는 울면서 도연은 멍한 표정으로. 두 사람은 현관으로 향합니다. 문 앞에서 주희가 돌아봅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정심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문을 가리킵니다. 나가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이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거실에 정심 혼자 남습니다. 정심은 소파에 앉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이제 시작이다. 창밖으로 밤이 깊어갑니다. 별이 보입니다. 정심은 그 별을 봅니다. 오늘 중반부 클라이맥스를 넘겼습니다. 며느리에게 진실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볼 차례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심은 핸드폰 벨소리에 잠을 깹니다. 아들 도연입니다. 시계를 봅니다. 오전 7시, 이른 시간입니다. 여보세요. 엄마, 도연의 목소리가 급합니다.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왜 주희를 감시하신 거예요? 정심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감시? CCTV 틀고 녹음하고 그게 감시 아니에요? 도연아, 엄마는 주희가 지금 울고 있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범죄자 취급한다고. 정심은 한숨을 쉽니다. 며느리가 먼저 아들에게 고자질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은 숨기고 정심이 감시했다는 것만 부각시킨 것입니다. 도연아, 엄마 얘기도 들어봐. 뭘 들어요? 엄마가 주희 사생활 침해하신 거잖아요. 침해가 아니라 진실을 확인한 거야.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엄마는 왜 주희를 믿지 못하세요? 왜 의심부터 하세요? 정심의 가슴이 아픕니다. 아들이 완전히 며느리 편입니다. 어젯밤 영상을 보고도 주희를 감싸고 있습니다. 도연아, 어제 영상 봤잖니? 주희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건 주희가 친구들 앞에서 허세 부린 거예요. 진심이 아니라고요. 허세? 정심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명백한 증거를 보고도 아들은 변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빚도 주희가 설명했어요. 카드 대금이 좀 밀린 거지 큰 돈 아니래요. 8,500만 원이 큰 돈 아니니? 그 정도는 요즘 다들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정심은 참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됩니다. 도연아, 차분히 생각해봐. 주희가 너한테 빚 얘기 한 적 있니? 그건 없지, 숨긴 거야. 그리고 엄마 집으로 담보대출 받으려고 했어. 그것도 너한테 말 안 하고. 그건 주희가 저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정심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현실을 보지 않으려 합니다. 며느리를 믿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더 편하니까요. 알았어. 엄마가 잘못했네. 네? 엄마가 잘못했어. 며느리를 의심한 게 잘못이었어. 정심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느낍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연아, 엄마는 너희 부부 사이 망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엄마가 물러날게. 엄마,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조심할게. 앞으로 주희한테 신경 안 쓸게. 전화를 끊습니다. 도연이 다시 전화하지만 받지 않습니다. 정심은 창밖을 봅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밝은 아침입니다. 하지만 정심의 마음은 어둡습니다. 이 아이도 참, 배울 때까지 더 지켜봐야겠구나. 일주일 후, 주인은 정심에게 직접 전화를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CCTV 사건 이후 처음입니다. 어머님, 저 주희예요. 목소리는 차분합니다. 울먹이지 않습니다. 어젯밤과는 다릅니다. 응. 어머님, 제가 사과드리려고요.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어요. 그래. 정심의 대답은 짧습니다. 주인은 계속 말합니다. 제가 친구들 앞에서 허세 부린 거예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어머님을 정말 존경해요.
거짓말입니다. 정심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듣습니다. 그래서 어머님한테 직접 찾아뵙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언제? 오늘 오후에요. 도연이랑 같이 갈게요. 정심은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합니다. 좋아, 와. 오후 3시, 도연과 주희가 정심의 집에 옵니다. 주희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시입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주희는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까지 흘립니다. 연기 같지만 정심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도연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엄마, 주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 주희가 이어받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님을 잘 모실게요. 정심은 차를 따라줍니다. 주희에게, 도연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주희야, 빚 얘기 좀 하자. 주희의 표정이 굳습니다. 어머님, 8,500만 원. 이게 정말 카드값이니? 네, 카드를 좀 많이 썼어요. 제가 돈 관리를 못해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주희는 도연을 봅니다. 도연도 주희를 봅니다. 뭔가 미리 짠 듯합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게요. 주희가 말합니다. 목소리가 간절합니다. 저희 정말 힘들어요. 도연 오빠 월급으로는 전세 대출 이자 내기도 빠듯해요. 제 빚까지 있으니까 진짜 숨이 막혀요. 그래서 어머님 집이요. 도연 오빠 이름으로 좀 바꿔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걸로 담보대출 받아서 빚도 갚고 여유도 좀 생기고. 정심은 찬찬히 주희를 봅니다. 사과하러 왔다면서 결국 또 집 얘기입니다. 주희야, 그 집은 엄마가 사는 집이야. 어머님은 계속 거기 사시면 돼요. 그냥 명의만 바꾸는 거예요. 주희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간절함이 절박함으로 바뀝니다. 도연아. 주희가 남편을 찌릅니다. 도연이 거듭니다. 엄마, 우리 애도 낳고 싶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애를 낳아요? 집도 없는데 빚도 있는데. 그건 너희가 해결할 문제 아니니?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요? 엄마가 도와주셔야죠. 도연도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정심은 놀랍니다. 순한 아들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내다니. 도와주는 게 집을 넘기는 거니? 네, 그게 진짜 도와주는 거예요. 주희가 소리칩니다. 어머님은 우리한테 하나도 안 해주는 게 있어요? 평생 벌어놓은 거 우리한테 넘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머님 자식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심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습니다. 주희의 진짜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과는 거짓이었습니다. 목적은 재산이었습니다. 주희야. 정심의 목소리는 낮지만 강합니다. 엄마가 평생 번 돈은 엄마 거야. 너희 거 아니야. 하지만 그리고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 재산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권리가 아니라 선물이야. 주희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분노로. 선물이요? 저희는 지금 빚에 쪼들리고 있는데 선물 타령이세요? 그 빚은 네가 만든 거잖니. 어머님. 주희가 벌떡 일어섭니다. 어머님은 저를 며느리로 안 보시는 거죠? 그냥 남으로 보시는 거죠? 주희야, 진정해. 도연이 주희를 말리려 하지만 주희는 멈추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참았어요. 촌스러운 반찬 받고 간섭당하고 감시당하고 그래도 참았어요. 왜요? 나중에 집 받을 거니까요. 진실이 터져 나옵니다. 정심은 조용히 듣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안 준다고요? 그럼 저 1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주희야. 도연이 주희를 붙잡습니다. 주희는 숨을 몰아쉽니다. 너무 흥분해서 손이 떨립니다. 정심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주희를 똑바로 봅니다. 주희야, 그게 내 진짜 생각이구나. 1년 동안 참았다고?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주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엄마는 너를 딸처럼 대하려고 했어. 반찬도 해주고 선물도 하고 챙겨주려고 했어. 근데 너한테는 그게 다 참아야 할 일이었구나. 정심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납니다. 그래, 알겠어. 엄마가 착각했네. 미안하다. 어머님, 오늘은 돌아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며칠 후, 도연이 혼자 정심을 찾아옵니다. 주희는 없습니다. 엄마, 주희랑 싸웠어요. 그래? 주희가 너무 심했다고 얘기했어요. 엄마한테 소리 지른 것. 정심은 차를 내옵니다. 아들 앞에 놓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주희 빚 정말 8,500만 원뿐이니? 도연은 잠시 머뭇거립니다.
네. 주희가 그랬어요. 확인해봤니? 아니요. 정심은 서재로 갑니다. 서랍을 열고 파일을 하나 꺼냅니다. 도연에게 건넵니다. 이거 봐. 파일 안에는 주희의 신용정보 조회 결과가 있습니다. 정심이 주희의 동의 없이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주희가 정심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할 때 제출한 서류입니다. 정심이 몰래 복사해둔 것입니다. 도연이 서류를 봅니다. 눈이 커집니다. 이게 1억 5천? 그래. 주희 빚은 8,500만 원이 아니야. 1억 5천만 원이야. 도연의 손이 떨립니다. 주희가 너한테 절반만 얘기한 거야. 나머지는 숨긴 거고. 아니, 주희가 왜? 그리고 이것 봐. 정심이 다른 서류를 보여줍니다. 주희의 소비 내역입니다. 이 명품들 다 최근 6개월 사이에 산 거야. 빚이 있다면서 명품을 산 거지.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정심이 조용히 말합니다. 도연아, 엄마가 물어볼게. 주희가 너한테 이 빚 얘기한 적 있니? 없어요. 그럼 너는 결혼할 때 주희가 빚이 있는 줄 알았니? 몰랐어요. 그게 바로 문제야. 정심은 아들 앞에 앉습니다. 결혼은 신뢰 위에 세워지는 거야. 근데 주희는 너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빚을 숨기고 명품을 사고 엄마 재산으로 그걸 갚으려 한 거야. 도연은 얼굴을 손으로 감쌉니다. 그날 밤, 주희는 도연에게서 모든 얘기를 듣습니다. 정심이 자신의 빚을 다 알고 있다는 것, 거짓말이 들통났다는 것, 주희는 폭발합니다. 그 할망구가 집안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도연이 말립니다. 주희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어? 이건 불법이야. 고소할 거야. 주희야, 그건 네가 어머니한테 담보대출 서류 제출하면서 넘긴 거야. 주희는 멈칫합니다. 맞습니다. 자신이 먼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정심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고.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주희는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정심에게 전화를 겁니다. 받지 않습니다. 다시 겁니다. 또 받지 않습니다. 바닥, 이 할머니가 3번째 전화에 정심이 받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주희의 목소리가 날카롭습니다. 어머님은 우리한테 하나도 안 해주는 게 있어요? 주희야, 진정하고. 진정하라고요? 평생 벌어놓은 거 우리한테 넘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머님 자식인데. 주희야, 네가 지금. 아니에요. 어머님이 이상한 거예요. 자식한테 재산 안 주고 뭐 하려고요? 관속에 가져갈 거예요? 정심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주희야, 엄마 재산은 엄마가 쓸 거야. 그게 끝이야. 어머님. 그리고 네가 지금 하는 말들 다 녹음하고 있어. 나중에 필요하면 쓸 거야. 주희는 숨이 턱 막힙니다. 뭐라고요? 좋은 밤 보내. 정심이 전화를 끊습니다. 주희는 핸드폰을 바닥에 던집니다. 화면이 깨집니다. 이게 무슨. 주희는 주저앉아 옵니다. 분노의 눈물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도 섞여 있습니다. 정심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두려움. 다음 날, 도연은 출근하지 않고 정심을 찾아갑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뭘? 주희 괴롭히는 거요. 정심은 놀랍니다. 어제 진실을 다 보여줬는데도 아들은 여전히 주희 편입니다. 엄마, 주희가 잘못한 건 맞아요. 빚 숨긴 것도 거짓말한 것도. 근데 엄마가 너무 심해요. 심하다고? 녹음하고 감시하고 증거 모으고. 이게 가족이 할 짓이에요? 정심은 한숨을 쉽니다. 도연아, 엄마는 진실을 알려준 거야.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해요.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게요. 엄마가 우리 도와줄 생각 없으면 우리 좀 내버려둬요. 도연아, 우리는 우리대로 살 거예요. 엄마 집 안 팔아요. 엄마 도움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간섭하지 말아요. 정심의 가슴에 칼이 꽂힙니다. 그래, 알겠다. 정심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엄마가 잘못했네. 너희 부부 사이 건드린 게. 그걸 이제 아셨어요? 도연의 말이 날카롭습니다. 정심은 아들을 봅니다. 언제 이렇게 변했을까요? 착하고 순하던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날카로워졌을까요? 도연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뭐요? 내 아내가 엄마를 빨대라고 불렀어. 돈만 빨아먹고 버리면 된다고 했어. 그걸 알고도 네가 주희 편이니? 도연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건 주희가 친구들 앞에서 허세 부린 거예요. 진심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믿고 싶으면 그렇게 믿어. 정심은 돌아섭니다. 엄마, 가. 더 이상 얘기할 것 없어. 엄마가 너무 오버하니까 주희가 힘들어 하잖아요. 오버, 또 그 단어입니다. 정심은 멈춥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합니다. 그래, 엄마가 오버했어. 미안하다. 앞으로 안 그럴게. 엄마, 가. 엄마 혼자 있고 싶어.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나갑니다. 현관문이 닫힙니다. 정심은 거실에 혼자 남습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처음입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이후 정심이 우는 것은 하지만 오래 울지 않습니다. 눈물을 닦습니다. 일어섭니다. 서재로 갑니다. 파일을 꺼냅니다. 그리고 새로운 메모를 추가합니다. 8월 15일 도연 완전히 주희 편으로 돌아섬. 나를 오버한다고 표현. 간섭하지 말라고 요구. 둘 다 아직 모른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정심은 노트북을 켭니다. 변호사 김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씁니다. 김 변호사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됐습니다. 상담 일정 잡아주세요.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8월 20일. 정심은 서재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3개의 서류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각각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봉투 이주희 금융 기록, 두 번째 봉투 재산 관련 서류, 세 번째 봉투 법적 조치 준비. 정심은 첫 번째 봉투를 엽니다. 안에는 주희의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5개사의 상세 명세서, 3개 은행의 대출 내역, 그리고 최근 6개월간의 소비 패턴 분석, 명세서를 넘기며 정심은 형광펜으로 표시합니다. 샤넬 가방 350만원, 구찌 신발 180만원, 에르메스 벨트 220만원. 빚이 있다고 하면서 한 달에 평균 500만원씩 명품을 샀습니다. 두 번째 봉투를 엽니다. 정심의 재산 목록입니다. 강남 아파트 시세 23억, 상가 건물 시세 18억, 예금 12억, 총 53억 원. 평생 변호사로 일하며 모은 재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서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새로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정심은 그것을 꺼내 읽습니다. 본인 박정심은 본인의 사망 시 모든 재산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아파트 사회복지법인 희망이집에 기부, 상가 건물 장학재단 설립 후 기부, 예금 아들 김도연에게 5억, 나머지는 자선단체 기부, 아들에게는 5억만 남깁니다. 나머지 48억은 모두 기부합니다. 주희가 노리던 재산의 90%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봉투를 엽니다. 법률 자문 결과서입니다. 김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입니다. 이주희의 행위는 다음과 같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사기 결혼 형법 제347조 사기죄 적용 가능. 배우자 기망 혼인 취소 사유 해당. 명예훼손 녹음 내용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정심은 새 봉투를 나란히 놓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이제 때가 왔다. 노트북을 켭니다. 이메일을 하나 씁니다. 받는 사람은 아들 도연입니다. 도연아, 엄마가 이번 주말에 너희 부부를 초대하고 싶구나. 중요한 얘기가 있어. 꼭 와주렴.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달력을 봅니다. 8월 23일 토요일. 그날이 D-Day입니다. 8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 도연과 주희가 정심의 집에 옵니다. 둘 다 긴장한 표정입니다. 정심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궁금하고 두렵습니다. 어서 와. 앉아. 정심은 평온합니다. 거실 소파를 가리킵니다. 두 사람은 앉습니다. 정심도 맞은편에 앉습니다. 탁자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이상합니다. 보통 정심은 차나 과일을 내놓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마,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도연이 묻습니다. 정심은 리모컨을 집어듭니다. TV를 켭니다. 아가들아, 오늘은 좀 중요한 얘기를 할 거야. 끝까지 잘 들어줘. 주희의 얼굴이 굳습니다. 또 CCTV 영상일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TV 화면에 오디오 파일 재생 화면이 뜹니다. 날짜가 표시됩니다. 2023년 8월 10일, 2주 전입니다.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스피커에서 주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언니, 나 진짜 말이야. 시엄마는 그냥 투자 대상이지. 나중에 다 내 거 되면 이혼해버릴 거야. 도연의 눈이 커집니다. 주희는 창백해집니다. 이게, 어머님, 이게 어디서. 조용히 해. 끝까지 들어. 정심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녹음은 계속됩니다. 도연이 착하긴 한데 너무 순해. 엄마 말만 들어. 나는 도연이가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니야. 시엄마 재산 때문이지. 도연이 주희를 봅니다. 주희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결혼 전에 알아봤거든. 시엄마가 강남에 아파트 있고 상가도 있다고. 그래서 결혼 결심한 거야. 만약 가난했으면 안 했어. 도연의 손이 떨립니다. 정심은 계속 재생합니다. 아기? 당연히 안 낳지. 낳으면 내 몸만 망가져. 그리고 협상력도 떨어지고. 일단 진명이 받고 그 다음에 이혼하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잖아. 그럼 도연이는? 도연이는 버려야지. 내가 필요한 건 재산이지 남편이 아니니까. 녹음이 끝납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도연은 주희를 봅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주희는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주희야. 도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게 진짜야? 주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해. 이게 진짜냐고. 그건 농담이었어. 농담? 도연이 소리칩니다. 재산 때문에 결혼했다는 게 농담이야? 나 버릴 거라는 게 농담이야? 주희가 울기 시작합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도연은 듣지 않습니다. 정심을 봅니다. 엄마, 이 녹음이 언제 한 거예요? 2주 전이야. 주희가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수다 떨 때. 어떻게? 엄마가 우연히 옆 테이블에 있었어. 그래서 핸드폰으로 녹음했지. 정심은 핸드폰을 테이블에 놓습니다. 이것 말고도 더 있어. 주희가 결혼 전부터 내 집안 재산을 알아본 기록, 친구들한테 재산 사냥한다고 자랑한 카톡, 이혼 변호사 상담 받은 기록. 주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어머님, 어떻게? 넌 생각보다 흔적을 많이 남겼어. 엄마가 다 찾았지. 도연은 소파에서 일어섭니다. 창가로 갑니다. 밖을 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주희가 다가갑니다. 오빠, 미안해. 내가 정신이 없었어. 가까이 오지 마.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주희는 멈춥니다. 나는 진짜 너를 사랑했는데. 도연이 돌아봅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거짓말이었구나. 아니야, 오빠. 처음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진짜 사랑해. 닥쳐. 도연이 소리칩니다. 주희가 움찔합니다. 1년 동안 나랑 같이 살면서 연기한 거야? 웃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평생 함께하자고 한 게 다 거짓말이야? 주희는 울면서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그럼 뭐가 진짜야? 재산 때문에 결혼한 게 진짜야? 아니면 나 사랑한다는 게 진짜야? 주희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둘 다 진실이고 둘 다 거짓이니까요. 도연은 다시 창밖을 봅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습니다. 정심은 조용히 지켜봅니다. 개입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합니다. 엄마, 도연이 정심을 봅니다. 엄마가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아니, 엄마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 그래서 확인한 거야. 3개월 동안. 그래서 CCTV도 보고 녹음도 하고. 그래, 엄마가 틀렸기를 바랐어. 주희가 정말 너를 사랑하는 좋은 아이이기를 바랐어. 근데 정심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엄마가 맞았구나. 도연은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머리를 손으로 감쌉니다. 내가 너무 바보였구나. 도연아, 내 잘못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엄마가 경고했는데 안 들었어요. 주희만 믿었어요. 도연이 웁니다. 1년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것,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자신을 이용했다는 것, 그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정심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서재로 갑니다. 잠시 후 3개의 서류 봉투를 들고 돌아옵니다. 탁자 위에 놓습니다. 주희와 도연을 봅니다. 이제 진짜 얘기를 할게. 정심은 첫 번째 봉투를 엽니다. 주희의 금융 기록을 꺼냅니다. 주희야, 내 빚은 8,500만 원이 아니야. 서류를 주희 앞에 펼칩니다. 1억 5천만 원이야. 네가 도연이한테 절반만 얘기했지. 주희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건 네가 최근 6개월간 산 명품 목록이야. 총 3,200만 원어치. 빚이 있다면서 명품은 계속 샀지. 서류가 주위 앞에 쌓입니다. 증거들,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 두 번째 봉투를 엽니다. 등기부등본을 꺼냅니다. 그리고 주희야, 네가 노리던 이 집. 정심은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여줍니다. 이 집도 상가도 내 남편 명의는 아니야. 도연이 고개를 듭니다. 엄마, 그게 무슨. 이 집들은 다 엄마 명의야. 그리고 앞으로도 쭉 엄마 명의일 거야. 정심은 새로운 서류를 꺼냅니다.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죽으면 이 재산들은 도연이한테 가지 않아. 도연과 주희가 동시에 정심을 봅니다. 엄마? 전부 기부할 거란다. 정심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아파트는 사회복지법인에, 상가는 장학재단에, 예금은 자선단체에. 도연이 너한테는 5억만 남겨줄게. 생활하기엔 충분할 거야. 주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나머지 48억은 다 기부해. 네가 노리던 재산의 90%가 사라지는 거지. 주희는 숨이 턱 막힙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집니다. 1년 동안 참고 견디며 노렸던 재산. 그것이 한순간에 증발합니다. 어머님, 안 돼요. 그건. 왜 안 돼? 이건 엄마 돈이야. 엄마가 어디에 쓰든 엄마 마음이지. 정심은 세 번째 봉투를 엽니다. 법률 자문서를 꺼냅니다. 그리고 주희야, 네가 한 일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돼. 서류를 주희에게 건넵니다. 사기, 결혼, 배우자 기망, 명예훼손. 엄마가 고소하면 넌 유죄 판결 받을 수 있어. 주희의 손이 떨립니다. 서류를 읽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가득합니다. 형법 조항, 판례, 예상 형량. 어머님, 제발. 하지만 엄마는 고소하지 않을 거야. 주희가 고개를 듭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 도연이한테서 떠나.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 주희는 입을 벌립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연이 말합니다. 엄마, 그건. 도연아, 이건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주희가 결정할 일이지. 정심은 주희를 똑바로 봅니다. 주희야, 네가 선택해. 지금 떠나면 엄마는 고소 안 해. 내 인생 계속 살 수 있어. 하지만 떠나지 않으면 엄마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법정에 갈 거야. 주희는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답하지 못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주희는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정심은 두 사람을 지켜봅니다. 갑자기 주희가 무릎을 꿇습니다. 바닥에, 정심 앞에. 어머님, 잘못했어요. 눈물이 쏟아집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손을 모읍니다. 빕니다. 필사적입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가 정말 바뀌게요. 정심은 무표정합니다. 주희의 눈물을 봅니다. 진짜 눈물일까요? 연기일까요? 이제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그냥 넘어가 주세요.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효도할게요. 주희는 정심의 발을 붙잡습니다. 정심은 물러섭니다. 주희야, 일어나. 싫어요.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라고 했어. 정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주희는 울면서 일어섭니다. 정심은 주희를 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주희야, 무릎 꿇지 말아라. 어머님, 미안하면 앞으로 사람답게 살아. 무릎 꿇는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야. 정심은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주희와 눈을 맞춥니다. 나는 너를 딸로 삼고 싶었다. 진짜 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싶었어. 근데 넌 날 사람으로도 안 봤지. 주희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넌 날 빨대라고 불렀어. 빨아먹고 버릴 대상이라고 했어. 냄새난다고, 촌스럽다고, 창피하다고 했어. 정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아니? 평생 열심히 살아온 사람한테 그런 말을 듣는 게 얼마나 아픈지? 주희가 웁니다. 정심은 계속 말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네가 불쌍할 뿐이야. 어머님,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거짓으로 살고 결국 모든 걸 잃는 네가 불쌍해. 정심은 현관을 가리킵니다. 오늘은 가. 그리고 생각해봐. 네가 어떻게 살 건지. 내일 저녁까지 대답 들려줘.
주인은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갑니다. 신발을 신습니다. 도연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서 있습니다. 주희가 문을 열기 전에 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정심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문을 열고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거실에 정심과 도연만 남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엽니다. 엄마, 미안해요. 왜? 엄마 말 안 들어서요. 엄마가 처음부터 맞았는데. 정심은 아들에게 다가갑니다. 손을 잡아줍니다. 괜찮아. 넌 사랑했으니까. 사랑하면 안 보이는 게 있어. 도연이 웁니다. 정심은 아들을 안아줍니다.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안아주는 것이. 엄마가 옆에 있을게. 괜찮아. 모자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습니다. 거실에 석양이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따뜻한 빛입니다. 하지만 둘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다음 날 저녁 8월 24일 정심은 거실에 앉아 시계를 봅니다. 오후 6시 주희에게 준 마감 시간입니다. 초인종이 울립니다. 정심은 일어나 문을 엽니다. 주희가 서 있습니다. 혼자입니다. 도연은 없습니다. 주희는 어젯밤과 다릅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부은 눈, 초라한 옷차림, 명품 가방도 없습니다. 그냥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습니다. 들어와. 정심이 문을 열어줍니다. 주희가 조심스럽게 들어옵니다. 현관에 서서 신발도 벗지 않습니다. 앉아. 아니요. 서 있을게요. 주희의 목소리는 작습니다. 어제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생각 정리됐니? 주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정심에게 건넵니다. 이게 뭐니? 이혼 동의서예요. 정심은 봉투를 엽니다. 이혼 동의서가 들어 있습니다. 주희의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도연이는 알아? 아니요, 아직은. 왜 혼자 결정했니? 주희는 눈물을 닦습니다. 제가 도연 오빠한테 너무 못했어요. 거짓으로 시작한 결혼이었고, 진짜 사랑한 적도 없었어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처음부터 재산만 보고 결혼했어요. 도연 오빠는 그냥 수단이었어요. 정심은 조용히 듣습니다. 어젯밤에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주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했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친구들은 다 명품 들고 다니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돈에 집착하게 됐구나. 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명품 사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주희가 정심을 봅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근데 아니었어요. 거짓으로 얻은 건 결국 다 사라지더라고요. 정심은 이혼 동의서를 탁자에 놓습니다. 주희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네. 지금 내 눈물은 진짜니 아니면 또 연기니? 주희는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반반이요. 정심은 놀랍니다. 솔직한 대답입니다. 후회는 진짜예요. 근데 아직도 돈이 아쉬운 것도 진짜예요. 제가 나쁜 사람인 거 알아요. 근데 솔직히 아직도 욕심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적어도 정직합니다. 거짓 뉘우침보다는 낫습니다. 그래, 적어도 솔직하네. 정심은 서재로 갑니다. 잠시 후 봉투 하나를 들고 돌아옵니다. 주희에게 건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주희가 봉투를 엽니다.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습니다. 5천만 원. 어머님, 이게 내 빚 갚는 데 쓰고 새 출발해. 주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머님한테 그렇게 못했는데. 그래, 넌 엄마한테 못했어. 하지만 엄마는 너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 정심은 주희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주희야, 사람이 돈 때문에 무너지는 건 죄가 아니야. 세상이 힘들고 살기 어려운 거 엄마도 알아. 어머님. 하지만 사람을 무시해서 무너지는 건 죄야.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고 버리는 건 죄야. 주희는 고개를 숙입니다. 이 돈으로 빚 갚고 제대로 된 일자리 구해. 그리고 다신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마.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희는 무릎을 꿇으려 합니다. 정심이 붙잡습니다. 무릎 꿇지 말라고 했잖아. 당당하게 살아. 떳떳하게.
주인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도연 오빠한테 뭐라고 전해주세요. 뭐라고? 미안하다고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요. 주인은 돌아섭니다. 현관으로 갑니다. 문을 열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심을 봅니다. 어머님,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 만났으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아. 주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갑니다. 정심은 창문으로 다가갑니다. 아래를 봅니다. 주희가 아파트를 나와 걸어갑니다.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정심은 한숨을 쉽니다. 끝났습니다. 3개월간의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 정심의 집을 찾아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습니다. 엄마, 주희가 어제 왔었어요? 응. 뭐라고 했어요? 정심은 이혼 동의서를 도연에게 건넵니다. 도연이 서류를 봅니다. 주희의 서명을 봅니다. 주희가 이혼하겠대요? 그래. 내 동의만 있으면 돼. 도연은 소파에 앉습니다. 서류를 계속 봅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주희를 용서해야 할까요? 정심은 아들 옆에 앉습니다. 도연아, 용서와 관계 지속은 다른 문제야. 무슨 뜻이에요? 주희를 용서할 수는 있어.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다시 같이 살아야 하는 건 아니야. 도연이 엄마를 봅니다. 주희는 너를 사랑하지 않았어. 처음부터 거짓이었어. 그런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게 내게 좋을까? 하지만 결혼했는데 결혼은 신뢰 위에 세워지는 거야. 신뢰가 무너지면 결혼도 의미가 없어. 정심은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거짓 속에서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혼자라도 진실하게 사는 게 나아.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엄마, 저 정말 주희를 사랑했어요. 알아. 근데 주희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응, 그게 제일 아파요. 정심은 아들을 안아줍니다. 도연은 엄마 품에서 웁니다. 어린 아이처럼 웁니다. 괜찮아. 울어. 다 울어. 한참을 그렇게 있습니다. 도연의 울음이 잦아듭니다. 엄마, 저 이혼할게요. 정말? 네. 거짓으로 시작한 결혼은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정심은 아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래,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도연은 이혼 동의서에 서명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단호하게 서명을 끝내고 펜을 놓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쉽니다. 이제 끝났네요. 응, 끝났어.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따뜻합니다. 엄마, 응? 엄마가 처음부터 맞았어요. 죄송해요. 엄마 말 안 들어서.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CCTV 보고 녹음하고 했을 때 저는 엄마가 오버한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를 못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도연이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엄마는 절 지키려고 한 거였네요. 그래. 엄마는 네가 다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 감사합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정심은 미소를 짓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보호가 무엇인지. 일주일 후, 도연은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 이혼이라 빠릅니다. 한 달 안에 끝날 것입니다. 정심의 집, 도연이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요즘 자주 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기도 하고 엄마가 보고 싶기도 합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도연이 밝게 이야기합니다. 예전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 아들의 모습 같습니다. 식사를 끝내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습니다. 차를 마십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무슨 생각? 왜 제가 주희한테 속았는지요. 정심은 차를 마시며 듣습니다. 제가 너무 사람을 쉽게 믿었던 것 같아요. 주희가 저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냥 믿었어요.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나쁜 거예요. 도연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람을 믿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맹목적으로 믿는 건 나쁜 거예요. 엄마가 경고했는데도 저는 안 들었어요. 왜냐면 주희만 믿었으니까요. 정심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제가 엄마한테 정말 미안한 게
도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엄마가 저를 지키려고 했는데 저는 엄마를 오버한다고 했어요. 간섭한다고 했어요. 도연아, 엄마가 CCTV 보고 녹음한 건 저를 감시한 게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려고 한 거였잖아요. 저를 보호하려고 한 거였잖아요. 도연이 눈물을 닦습니다. 근데 저는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주위 편만 들었어요. 괜찮아, 도연아.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저는 엄마보다 결혼 2년 된 아내를 더 믿었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정심은 아들을 안아줍니다. 도연아, 네가 배웠으면 됐어. 이제 알았잖아. 네, 이제 알았어요. 도연이 엄마에게서 떨어집니다. 정심을 똑바로 봅니다. 엄마,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응? 엄마가 평생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킬 차례예요. 정심은 미소를 짓습니다. 아들이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엄마 말을 의심하지 않을게요. 엄마는 항상 저를 생각해서 하시는 거니까요. 고마워, 도연아.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엄마가 절 포기하지 않아서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입니다. 한 달 후, 9월 말,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도연과 주인은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정심의 집, 도연이 짐을 가지러 왔습니다. 주희가 정심의 작은 방에 보관했던 박스들입니다. 엄마, 이거 다 버려도 돼요. 주희 거 아니니? 네, 근데 주희가 필요 없대요. 그냥 버리래요. 박스를 엽니다. 명품들이 가득합니다. 샤넬, 구찌, 에르메스, 수천만 원어치입니다. 중고로 팔아서 기부하자. 좋은 생각이에요. 두 사람은 박스를 정리합니다. 작은 방이 비워집니다. 3개월 만에 정심의 집이 다시 정심의 것이 되었습니다. 정리를 끝내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습니다. 엄마, 주희 소식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됐대? 빚 다 갚았대요. 엄마가 주신 돈으로요. 그리고 지금 작은 회사에 취직했대요. 다행이네. 네. 그리고 주희가 엄마한테 전해달라고 했어요. 뭐라고? 평생 감사하게 생각하겠대요. 엄마가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요. 정심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주희도 이제 제대로 살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도연이 창밖을 봅니다. 가을 햇살이 아름답습니다. 엄마, 제가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뭘? 참교육이 뭔지요. 정심이 아들을 봅니다. 엄마는 주희를 벌주지 않았어요. 고소도 안 했고 복수도 안 했어요. 응. 대신 진실을 보여주셨어요. 주희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연이 엄마를 봅니다. 그게 진짜 교육이더라고요. 벌 주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는 거. 정심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주희한테 돈까지 주셨어요. 새 출발할 수 있게요. 주희도 사람이니까. 기회는 필요하잖아. 근데 엄마, 솔직히 궁금해요. 화 안 났어요? 주희가 그렇게 했는데. 정심은 잠시 생각합니다. 화났지. 많이 화났어. 그런데도 참으셨어요? 화내는 건 쉬워. 근데 그게 해결책은 아니야. 주희를 법정에 세우는 건 쉬워. 근데 그게 주희를 바꿀까? 도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엄마는 주희가 진짜로 깨달았으면 했어.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걸. 거짓으로 살면 결국 다 잃는다는 걸. 주희가 깨달았을까요? 모르지. 근데 적어도 기회는 준 거야. 나머지는 주희 몫이고. 정심은 일어나 서재로 갑니다. 파일을 하나 들고 옵니다. 이주희라고 쓰인 파일입니다. 이거 봐. 도연이 파일을 받습니다. 이게 엄마가 3개월 동안 모은 증거야. 도연이 파일을 펼칩니다. 녹음, 사진, 서류, 기록, 빼곡합니다. 엄마, 이 정도면 정말 고소할 수 있었겠네요. 그래. 근데 안 했어. 정심은 파일을 도연에게서 받아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엄마, 이제 필요 없어. 끝났으니까. 종이들이 쓰레기통에 떨어집니다. 3개월간의 증거들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모든 참교육은 고함이 아니라 진실로 완성되는 거야. 시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가 악질 며느리를 무너뜨린 게 아니야. 정심이 말합니다. 사실이 며느리를 무너뜨린 거지. 엄마는 그냥 거울을 보여준 거야. 주희가 어떤 사람인지.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엄마 존경해요. 뭘? 정말이에요. 엄마처럼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참는 게 아니야.
기다린 거지. 뭘요? 주희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도연이 네가 눈 뜰 때까지. 정심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야. 기다려주는 거. 모자는 창가로 갑니다. 밖을 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나뭇잎이 물들고 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른 된 것 같아요. 응, 너 많이 컸어. 이번 일로 배웠어요. 사람을 보는 법, 진실을 찾는 법, 그리고 도연이 엄마를 봅니다. 엄마를 믿는 법. 정심은 아들을 안아줍니다. 길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났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말입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자. 엄마랑 아들이랑. 네, 엄마. 두 사람은 그렇게 서 있습니다. 창가에서, 햇살 아래에서. 평화롭습니다. 참교육이 완성되었습니다. 고함도 복수도 법적 처벌도 없이 그저 진실만으로. 그것이 정심이 원했던 것입니다. 한 달 후, 10월,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작은 오피스텔, 주인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정심이 준 5천만 원으로 빚을 다 갚았습니다. 남은 돈으로 보증금을 내고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방은 좁습니다. 원룸입니다. 예전에 살던 넓은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깨끗합니다. 주희가 직접 청소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값싼 인스턴트 커피입니다. 예전에는 스타벅스만 마셨는데 이제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벽에는 달력이 걸려 있습니다. 10월 15일. 이혼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달력 옆에는 정심이 준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사람이 돈 때문에 무너지는 건 죄가 아니다. 하지만 사람을 무시해서 무너지는 건 죄다. 주인은 그 메모를 매일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핸드폰을 꺼냅니다. 사진첩을 엽니다. 도연과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일상 사진들. 모두 웃고 있는 사진들입니다. 난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혼잣말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도연 오빠는 정말 착했는데. 사진 속 도연을 봅니다.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주희도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거짓이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웃은 적이 없었어. 항상 계산했지. 이렇게 하면 집을 받을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주인은 사진을 내려놓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단풍이 들었습니다. 빨갛고 노란 나뭇잎들이 바람에 흩날립니다. 어머님은 나한테 기회를 주셨어. 고소할 수 있었는데 안 하셨어. 5천만 원까지 주셨어. 눈물이 흐릅니다. 나는 어머님을 빨대라고 불렀는데, 냄새 난다고 했는데, 창피하다고 했는데. 주인은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어머님은 끝까지 나를 사람으로 봐주셨어. 나는 어머님을 사람으로도 안 봤는데. 책상 위에는 이력서가 놓여 있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습니다. 250만 원. 예전에는 한 달 카페 값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중합니다. 자신이 직접 번 돈이니까요. 이제부터는 제대로 살아야지. 주인은 메모를 다시 봅니다. 정심의 글씨입니다. 정성스럽게 쓴 글씨입니다. 사람을 무시하지 말자. 돈으로 사람을 보지 말자. 거짓으로 살지 말자. 주인은 다짐합니다. 매일 다짐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2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길을 걸을 때도 사람들을 볼 때도 여전히 명품을 보면 눈이 갑니다. 여전히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참습니다. 욕심을 억누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 천천히 바뀌면 돼. 주인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출근 준비를 합니다. 값싼 옷을 입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일반 가방을 듭니다. 거울을 봅니다. 거울 속 자신은 초라합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직합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나야. 초라하지만 진짜. 주인은 집을 나섭니다. 좁은 계단을 내려갑니다. 거리로 나옵니다. 출근길입니다. 지하철을 탑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곳이 싫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타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신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회사에 도착합니다. 작은 사무실입니다. 직원이 15명 뿐입니다. 주인은 막내입니다.
커피를 타고 복사를 하고 심부름을 합니다. 힘들지만 견딥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밥을 먹습니다. 7,000원짜리 백반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코웃음 쳤을 식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사하게 먹습니다. 주희 씨 적응 잘하고 있어요? 선배가 묻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 작아서 월급 적죠? 아니에요. 감사해요. 진심입니다. 주희는 감사합니다. 자신을 받아준 것이, 이력서에 빚 이력이 있었는데도 뽑아준 것이, 퇴근 후 주희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삽니다. 3,500원. 집에서 혼자 먹습니다. TV를 켭니다. 드라마가 나옵니다. 부자들 이야기입니다. 큰 집, 비싼 차, 명품 옷, 예전에 자신이 꿈꿨던 삶입니다. 화면을 봅니다. 부럽습니다. 여전히 부럽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어머님, 감사합니다. 주인은 중얼거립니다. 저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포기하지 않으셔서. 눈물이 흐릅니다. 후회의 눈물입니다. 하지만 희망도 섞여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 같은 날 저녁, 정심의 집, 도연이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요즘 일주일에 3번은 옵니다. 엄마, 제가 요리 배울까 봐요. 왜? 밖에서 사 먹으면 되잖아. 아니에요. 혼자 사니까 집에서 해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정심은 미소를 짓습니다. 아들이 독립심이 생겼습니다. 그래, 엄마가 가르쳐 줄게.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습니다. 차를 마십니다. 정심이 말합니다. 도연아, 엄마가 물어봐도 돼? 네. 주희 생각 많이 나니? 도연은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네, 가끔요. 아직 사랑하니? 아니요. 사랑은 끝난 것 같아요. 도연이 차를 마십니다. 근데 가끔 생각나요. 같이 웃던 순간들, 같이 밥 먹던 순간들,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 엄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엄마는 언제부터 주희를 의심하셨어요? 정심은 잠시 생각합니다. 처음부터는 아니야. 처음 6개월은 엄마도 주희를 좋아했어. 정말요? 응. 밝고 예쁘고 착해 보였어. 너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지. 정심은 그때를 떠올립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했어. 주희가 엄마를 볼 때 눈빛이 차가웠어. 웃는데 눈은 안 웃는 거야. 그걸 느끼셨어요? 응. 그리고 주희가 엄마한테 관심이 없었어. 진짜 관심. 엄마가 어떻게 지내는지, 건강은 어떤지 그런 거 한 번도 안 물어봤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주희는 정심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그때부터 확인하기 시작한 거야. CCTV 보고 녹음하고 엄마가 틀렸기를 바라면서. 근데 안 틀렸네요. 응. 엄마도 놀랐어. 주희가 그렇게까지 계산적일 줄은. 정심은 한숨을 쉽니다. 도연아, 엄마가 미안해. 왜요? 네가 상처받을 줄 알면서도 진실을 보여준 게. 엄마가 그냥 모른 척할 수도 있었어. 주희한테 속으면서 사는 거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막은 거야. 도연은 엄마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막아주셔서. 응? 만약 엄마가 안 막았으면 저는 계속 속았을 거예요. 집도 넘겨줬을 거고 아기도 낳았을 거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혼당했겠죠. 주희가 원하는 대로. 도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랬으면 저는 완전히 망가졌을 거예요. 엄마가 구해주신 거예요. 정심은 아들을 안아줍니다.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거짓 속에서가 아니라 진실 속에서. 네, 엄마. 이제 알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참을 수 있었어요? 뭘? 주희가 그렇게 모욕해도 화 안 내고 증거 모으고 기다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정심은 미소를 짓습니다. 엄마는 변호사였잖아. 30년 동안 법정에서 싸웠어. 거기서 배운 게 있어. 뭔데요? 감정으로 싸우면 진다는 거. 증거로 싸워야 이긴다는 거. 정심이 설명합니다. 만약 엄마가 처음부터 화내고 소리 지르고 했으면 어땠을까? 주희는 시어머니가 나를 싫어해서 그래라고 변명했을 거야. 너도 주희 편을 들었을 거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근데 엄마는 증거를 모았어.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그래서 주희도 너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널 지키고 싶었던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봅니다. 모자의 눈빛이 따뜻합니다. 며칠 후 도연은 정심과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근처 공원입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엄마, 저 요즘 생각이 많아요. 무슨 생각?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습니다. 단풍이 바람에 흩날립니다. 도연아, 넌 아직 젊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알아요. 근데 두려워요. 뭐가? 또 누군가를 만나면. 또 속을까봐. 정심은 아들을 봅니다. 도연아, 주의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의심하면 안 돼. 하지만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아. 진심으로 너를 사랑할 사람도 있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배웠어요.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응? 겉모습만 보면 안 되는 거요. 시간을 두고 봐야 하는 거. 말만 들으면 안 되고 행동을 봐야 하는 거. 정심은 미소를 짓습니다. 아들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말씀도 들어야 하는 거요. 하하, 그래. 진짜예요. 앞으로는 엄마가 뭐라고 하시면 무조건 들을 거예요. 무조건은 아니어도 돼. 엄마도 틀릴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엄마는 항상 맞아요. 도연이 진지하게 말합니다. 엄마는 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을 왜 안 들었을까요? 제가 바보였어요. 정심은 아들의 손을 잡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내게 바라는 게 뭔지 알아? 뭐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야.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그런 거 바라지 않아. 그냥 행복하면 돼. 엄마, 주위 일로 상처받았지만 그게 내 인생 전부는 아니야. 앞으로 더 좋은 날들이 올 거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엄마, 저 약속할게요. 뭘?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지킬게요. 엄마가 평생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이제는 제 차례예요. 고마워, 도연아. 그리고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면요. 엄마한테 꼭 소개시켜드릴게요. 엄마가 보고 판단해주세요. 하하, 알았어. 진짜예요. 엄마 눈이 더 정확하니까요. 두 사람은 웃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습니다. 공원을 계속 걷습니다. 단풍길을 따라 가을 햇살이 따뜻합니다. 엄마, 제가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배웠어요. 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도연이 엄마를 봅니다. 주인은 저를 이용했어요. 근데 엄마는 저를 지키셨어요. 그게 진짜 가족이더라고요. 응. 앞으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진짜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 정심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착하고 따뜻한 사람. 엄마, 단지 나쁜 사람을 만났을 뿐이야. 내 잘못 아니야. 도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앞으로는 더 현명하게 살겠다고, 더 진실하게 살겠다고. 그날 밤, 도연이 돌아간 후 정심은 혼자 집에 남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기 시작한 지 길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정심은 눈을 감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떠오릅니다. 주희가 빨대라고 말하던 녹음, 그것을 처음 들었을 때의 충격, 냄새난다고 말하던 목소리, 그것을 들었을 때의 상처,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CCTV 영상, 그것을 봤을 때의 슬픔. 정심은 강했습니다. 아들 앞에서, 며느리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차분하게 대처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일 때는 달랐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3개월 동안 참았던 눈물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으니 이제 흘려도 됩니다. 그래, 너 정심아. 울어도 돼.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많이 아팠잖아. 상처받았잖아. 주희의 말들이 정말 아팠습니다. 63년을 살아오면서 그런 모욕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빨대, 냄새, 촌스러움. 그 단어들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그렇게 나쁜 시어머니였을까? 정심은 자문합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한 것은 없었을까? 주희를 너무 간섭한 것은 아니었을까? 너무 자주 방문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지만 아닙니다. 정심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려 했습니다. 사랑하려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주희가 잘못한 거야. 그렇습니다.
정심은 피해자입니다. 아들도 피해자입니다. 주희만이 가해자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픕니다. 3개월 동안 혼자 짊어진 무게가 아직도 무겁습니다. 정심은 일어나 침실로 갑니다. 서랍을 엽니다. 안에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 사진입니다.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 여보, 나 잘했지? 사진을 봅니다. 남편이 웃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지켰어. 나쁜 여자한테서. 정심은 사진을 가슴에 안습니다. 힘들었어.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들었어.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네가 있었으면 같이 상의할 수 있었을 텐데 남편이 있었다면 달랐을 것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아들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심은 혼자였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살아왔습니다. 이번에도 혼자 해냈습니다. 그래도 잘 끝났어. 우리 아들 괜찮아졌어. 정심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습니다. 눈물을 닦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야 합니다. 거울을 봅니다. 63세의 얼굴이 거기 있습니다. 주름이 있습니다. 피곤한 얼굴입니다. 하지만 당당한 얼굴입니다. 잘했어, 정심아. 정말 잘했어. 스스로를 칭찬합니다. 3개월 동안 수고한 자신에게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요. 이제 평온하게 살자. 정심은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잠이 듭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심은 일찍 일어납니다. 창문을 엽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가을 아침입니다. 커피를 내립니다. 거실에 앉아 마십니다. 조용합니다. 평화롭습니다. 작은 방으로 갑니다. 주희가 짐을 보관했던 방입니다. 이제는 비어 있습니다. 정심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창문을 엽니다. 햇살이 들어옵니다. 먼지가 햇살에 반짝입니다. 이제 이 방을 다시 쓸 수 있겠네. 정심은 계획을 세웁니다. 이 방을 서재로 만들까 아니면 운동실로 만들까? 천천히 생각하면 됩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반찬통이 있습니다. 주희가 버렸던 그 반찬통입니다. 정심이 다시 가져와서 씻어놓은 것입니다. 반찬통을 꺼냅니다. 따뜻한 물로 씻습니다. 정성스럽게, 그리고 말립니다. 다시 쓸 수 있어. 버려진 게 아니야. 반찬통을 말리며 정심은 생각합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 상처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시 씻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희도 그럴 것입니다. 이번 일로 상처받았지만 새로 시작할 것입니다. 정심이 준 기회로. 도연도 그럴 것입니다. 이번 일로 배웠습니다. 더 현명해졌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정심 자신도 그럴 것입니다. 이번 일로 힘들었지만 이제는 평온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정심은 거실로 돌아갑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창밖을 봅니다. 가을입니다.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내년 봄이 되면 새잎이 날 것입니다. 계절은 돌고 돕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노트를 꺼냅니다. 3개월 동안 써온 일기장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칩니다. 그리고 씁니다. 2023년 10월 20일. 모든 것이 끝났다. 주희는 떠났고 도연은 배웠고 나는 평온해졌다. 3개월 동안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다. 나는 아들을 지켰고 며느리에게 기회를 줬고 진실을 보여줬다. 이것이 진짜 참교육이었다. 고함도 복수도 법적 처벌도 없이 그저 진실만으로. 사람은 가면을 오래 쓰지 못한다. 언젠가는 벗겨진다. 나는 그 가면을 벗겨줬을 뿐이다. 이제 끝났다. 오늘도 평온하다. 정심은 노트를 덮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짓습니다.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웁니다. 따뜻합니다. 정심은 그 햇살 속에 앉아 있습니다. 평화롭습니다. 정말로.